저는 김은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세 살이 됐어요. 남편 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거든요.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오겠다며 문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는 손주 민지까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몰라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하죠. 할머니 혼자 사시지 말고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민지가 그렇게 권해서 이곳 햇살요양원을 전하고 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정원이 참 예쁘죠? 계절마다 꽃들이 피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원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복도도 넓고 방들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또래 분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어깨가 스쳤습니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분은 이미 멀어져 계시더라고요. 뒷모습만 보였는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키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어깨의 각도까지도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분이 신경 쓰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재호는 이미 15년 전에 떠났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뒷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함께 산책했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재호처럼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렸거든요. 젊었을 때 축구를 하다가 다친 후유증이었는데 말이죠. 할머니, 요양원 어떠셨어요? 민지가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좋았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손주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햇살요양원에 정식으로 입소했습니다. 민지가 도움을 줘서 짐 정리도 금세 끝났어. 생각보다 빨리 적응될 것 같았습니다. 룸메이트인 박순례 씨도 친절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죠. 은자 씨, 식사 시간이에요. 같이 식당으로 가요. 순례 씨를 따라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저 멀리 창가 쪽 테이블에 그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일주일 전 정원에서 스쳤던 그 남성 말이죠.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다가 자연스럽게 그분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나이는 7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다른 분들처럼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셨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분의 얼굴을 훔쳐보게 됐어요. 눈매가 재호와 똑같았거든요. 살짝 처진 눈꼬리 두터운 눈썹, 그리고 코끝에 작은 점까지도 말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분의 손목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제가 재호 생일 선물로 줬던 것이었어요. 18년 전, 그러니까 재호가 58살 때 준 선물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차세요. 건강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재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평생 차고 다니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사고 날 때까지 한 번도 빼지 않았거든요.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알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눈물이 고이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재호는 분명히 죽었어요. 화장터에서 직접 확인했고 유골함도 봉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팔찌는 뭐죠? 저 익숙한 얼굴은 또 뭐고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요?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 분명히 재호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고개를 숙여서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습니다. 순례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했어요. 은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네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분의 모습과 계속 비교가 됐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어요. 무엇보다 그 팔찌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원장님은 제가 찾아오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은자 씨, 어서 오세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원장님 한 분 여쭤볼 게 있어요. 어제 식당에서 본 남자분 말인데요.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시던 분이요.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아, 박재호 씨를 말씀하시는군요. 박재호, 재호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건가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원장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일이에요. 15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수위 멎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라니요. 그럼 박재호라는 이름은요? 병원에서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주민등록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신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연고자로 분류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호가 사고 난 날 분명히 신분증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차고 계신 팔찌는 어디서 난 건가요? 아, 그것도 사고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유일한 소지품이었어요. 손목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설마 정말 재호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분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입소 당시 사진 말이에요. 원장님이 잠깐 컴퓨터를 뒤지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15년 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명히 재호였거든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모든 게 제 남편이었어요.
은자 씨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뭘 했던 걸까요? 재호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재호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뒤편 정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황혼이 지는 시간이었는데 재호의 뒷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으셨는지 재호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재호가 맞았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하얘졌지.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재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 그 따뜻한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요. 재호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병원 분들이 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재호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를 놀라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팔찌 참 멋지시네요. 아, 이거요. 이것만은 제가 계속 차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떼고 싶지 않거든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준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호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재호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재호야, 나야 은자야. 재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지마를 짚고 생각에 잠겼어요. 은자라고 하셨나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우리 결혼한 지 45년이야. 아이 둘도 낳고 손주도 있어. 재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셨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프지 말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때 재호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은자, 정말 은자인가요?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디 간 건가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고를 당한 거야. 재호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예전 그대로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둘 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민지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재호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민지야. 내 할아버지야.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호도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민지가 재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재호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재호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호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함께라는 것이죠. 민지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친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란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해. 재호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할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녁 해질 무렵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젊었을 때 함께 걸었던 길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은자야,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재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사랑할게요. 나도야. 하늘의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재호와 함께 보는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재호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요양원 다른 분들도 저희를 부러워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부럽습니다. 순례 씨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15년 만에 재회.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